마음이 끌리는 카드를 1개, 5월 2개 선택해주세요. 먼저 지금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부터 볼게요. 상대방은 지금 겉으로 보기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고 SNS에도 일상을 올리고 웃는 모습도 보일 수 있죠. 그래서 당신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나 없어도 괜찮네? 하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속마음은 다릅니다. 혼자 있을 때는 후회와 불안이 계속 밀려오고 특히 밤에 누웠을 때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당신을 떠올리는 모습이 보여요. 내가 먼저 연락하면 거절당하지 않을까? 혹시 아직 나에게 화가 남아있을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쉽게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연락할까 말까의 고민이 아니라 자존심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어서 더 무거워요. 내가 먼저 다가가면 약해 보이지 않을까? 내가 상처 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겹쳐지면서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멈춰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비슷한 경험 있으셨을 거예요. 마음은 계속 가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 하루 종일 망설이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하루가 지나간 적 있잖아요. 상대방은 지금 딱 그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신 눈에는 상대방이 식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피하는 게 아니라 방어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 무너지지 않으려고, 그리고 다시 상처받지 않으려고 일부러 거리를 두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상대방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볼까요? 상대방 마음속에는 여전히 당신이 크게 남아 있어요. 시간이 흘러도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사소한 순간마다 더 자주 떠올라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웃던 장면, 길을 걸으며 나눈 대화, 혹은 함께 듣던 음악 같은 작은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이런 기억은 단순히 옛날에 좋았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상대방 마음속에서 위로가 되고 붙잡아주는 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당신을 단순한 과거의 인연으로 두지 못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줬던 사람, 내가 기댈 수 있었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쉽게 지워지지 않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물론 표현을 잘 하지 못할 수 있어요. 혹시 다가갔다가 거절당하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차라리 침묵을 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오히려 특별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이 쓰던 향수 냄새를 맡으면 순간 그때의 장면들이 확 살아나던 경험. 상대방도 지금 그런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연락이 올 가능성은 어떨까요? 연락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이 연락은 단순히 잘 지내? 하고 끝나는 톡 한 줄이 아니에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꽤 큰 용기를 내야 가능한 시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랫동안 연락을 끊었던 사람이 갑자기 톡을 보낸다면 밥 먹었어? 라는 한마디에도 사실은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겉으로는 가볍지만 속에는 다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 너도 나를 여전히 생각하고 있을까? 같은 마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연애에서도 이런 경우 많잖아요. 이미 끝난 줄 알았는데 몇 달 뒤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다시 대화가 이어지고 결국 관계가 복구되는 경우요. 그런 연락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아직 끝내지 못한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상대방도 지금 그 단계에 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연락은 언제쯤 다가올까요? 연락은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머릿속으로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먼저 연락하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혹시 이미 다른 사람이 생겼으면 어떡하지? 같은 걱정이 행동을 막고 있죠. 하지만 이런 고민은 오래 가도 결심이 서는 순간 행동은 빠릅니다. 그래서 연락은 예상보다 갑작스럽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시기로 보면 약 2개월 안쪽 상대방이 상황을 정리하거나 마음을 다잡는 순간 갑작스럽게 메시지가 올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상대방의 지금 상태부터 볼게요. 나온 카드는 황제예요. 황제라는 카드는 늘 내가 지켜야 하는 자리, 책임, 현실 이런 걸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대방은 감정보다는 해야 할 일에 집중하려고 해요. 일, 가족, 혹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 마음을 다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단단해 보일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냉정하게 자기 길만 가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이건 자기 마음을 숨기는 방법이기도 해요. 속마음은 여전히 흔들리는데 그걸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 일부러 더 차갑고 단단한 척을 하는 거예요. 연애로 치면 이런 거죠. 사실은 아직 마음이 남아있는데 지금은 흔들리면 안 돼 하면서 스스로를 다잡는 모습이요. 그럼 상대방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기서 달 카드가 나왔어요. 달은 언제나 복잡한 감정을 보여주죠. 상대방은 아직도 당신을 그리워해요. 예전에 함께 웃었던 순간 행복했던 기억이 여전히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불안도 커요. 내가 다시 다가가면 또 힘들어지지 않을까? 혹시 이번에도 똑같이 끝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 예를 들어 같이 갔던 카페나 여행지를 지나가면 좋은 기억이 떠오르면서 미소가 나는데 동시에 마지막에 크게 다퉜던 기억도 같이 떠올라서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다시 만나고 싶지만 예전 기억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상황, 지금 상대방이 딱 그래요.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확신은 없고 그래서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그럼 왜 연락을 못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나온 게 펜타클의 10이에요. 이 카드는 현실적인 책임, 안정된 틀, 가족이나 사회적인 시선을 뜻해요. 상대방은 지금 당신에 대한 감정보다 안정을 더 우선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집안 문제나 경제적인 상황 혹은 직업과 관련된 부담이 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연락을 해도 괜찮을까? 내가 지켜야 하는 자리랑 충돌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 때문에 멈춰 있는 거예요. 연애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좋아하지만 부모님의 반대가 심하다든지 결혼이나 장래 계획에서 충돌이 있어서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지금도 당신을 마음에 두고 있지만 주변 시선과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연락을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연락의 가능성과 조언을 보겠습니다. 나온 카드는 죽음이에요. 이름만 들으면 좀 무섭게 들리지만 사실 죽음은 완전한 변화, 끝과 새로운 시작을 뜻해요. 이건 단순히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연락이 온다면 그냥 잘 지내? 하고 끝나는 톡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얘기한다면 진짜 다르게 해야 돼 라는 메시지가 담긴 연락일 가능성이 커요. 연애로 보면 예전에 자꾸 다투던 커플이 다시 만나려면 같은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되잖아요. 서로 대화 방식을 바꾸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다르게 가져가야 다시 이어질 수 있어요. 죽음 카드는 바로 그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요. 지금 상대방은 겉으로는 현실에 집중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척하고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당신을 생각하고 좋은 기억과 불안한 마음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연락을 막는 건 감정이 아니라 가족 문제, 돈, 사회적인 책임 같은 현실적인 장벽이에요. 그리고 연락은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그 연락은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려면 완전히 새롭게 해야 한다는 진지한 흐름으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야만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죠? 마음은 여전히 가는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못했던 상황, 지금 상대방이 딱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연락이 온다면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짜 결심이 담긴 연락이 될 거예요. 과거처럼 반복하지 말고 이번엔 제대로 바꿔보자는 마음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상대방의 지금 근황부터 볼게요.
나온 카드는 악마예요. 이 카드는요, 그냥 단순히 집착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쉽게 끊지 못하는 습관 같은 걸 말하기도 해요. 지금 상대방은 겉으로 보기엔 잘 지내는 것 같을 수 있어요. 친구들하고도 어울리고 사진도 올리고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일 수 있죠. 근데 속으로는 좀 달라요. 아직도 과거에 묶여 있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연락을 끊자고 해놓고도 혼자 있을 땐 당신의 프로필 사진을 확인해 본다든지 예전 대화창을 다시 열어봤다가 닫는다든지 그런 행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스스로도 이제 그만해야지 하면서도 자꾸 손이 가는 거죠. 마치 야식을 끊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냉장고 문을 열어보는 것처럼요. 상대방은 지금 딱 그 상태에 있어요. 그럼 상대방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나온 카드는 완드의 9예요. 이 카드는 아직도 당신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바로 다가오진 못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있었던 다툼이나 상처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요. 그래서 혹시 내가 다가갔다가 또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커요. 상대방 마음은 분명히 당신 쪽으로 기울어 있는데 행동은 주저하는 거예요. 연애하면서 이런 경험 있으셨죠? 마음은 아직 있는데 예전에 크게 싸운 기억 때문에 다시 연락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딱 그 심리예요. 당신을 그리워하면서도 상처받을까봐 스스로 마음의 벽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럼 앞으로 연락이 올 가능성은 어떨까요? 세 번째 카드로 검의 에이스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결단과 솔직한 대화를 뜻해요. 상대방도 알아요. 지금처럼 가만히만 있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요. 그래서 결국엔 마음을 정리하고 연락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그 연락이 단순히 잘 지내? 하고 끝나는 톡이 아니라는 거예요. 검의 에이스는 칼처럼 똑바르고 솔직한 기운이 있어서 연락이 온다면 꽤 진지하고 속마음을 꺼내는 대화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때 사실 나는 이런 마음이었어. 미안했어. 같은 얘기들이요. 몇 달 만에 연락이 와서 그냥 인사만 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과거 얘기를 꺼내며 솔직하게 말하는 경우 있잖아요. 상대방은 지금 그런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연락의 시기를 볼게요. 나온 카드는 컵의 4예요. 이 카드는 망설임을 많이 보여줘요. 상대방은 이미 여러 번 당신에게 연락하는 장면을 상상했을 거예요. 메시지를 쓰다가 지우고 보내려다 말고 그런 행동을 반복했을 가능성이 커요. 내가 연락하면 거절당하지 않을까? 혹시 이미 다른 사람이 생겼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있어서 쉽게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컵의 4는 결국 오래 끌 수만은 없다는 메시지도 줘요. 계속 고민만 하다 보면 스스로도 답답해서 결국 결심을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이 카드는 어떤 계기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당신이 SNS에 새로운 사람과 찍은 사진을 올린다든지 나 잘 지내 라는 기운을 풍기는 순간 상대방은 위기감을 느끼고 갑자기 연락을 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는 대략 1개월에서 4개월 안쪽으로 보여요. 길게 끌다가도 어떤 순간 갑자기 확 마음이 움직여서 연락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해보면요. 지금 상대방은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어요. 연락처를 지우지 못하고 SNS를 들여다보고 예전 대화창을 열어보는 모습처럼요. 당신에 대한 마음은 아직도 남아있지만 예전의 상처 때문에 쉽게 다가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이제는 솔직하게 얘기해야겠다는 마음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락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 연락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상대방이 망설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의 시간이 필요해요. 대략 1~4개월 안에 특히 이대로 가면 진짜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먼저 상대방의 지금 상황부터 볼게요. 여기 나온 카드는 죽음이에요. 이름만 들으면 좀 무섭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카드는 끝과 시작을 말하는 카드예요. 지금 상대방은 마음속에서 어떤 관계를 정리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특히 당신과의 관계도 미련을 계속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려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겉으로 보면 이미 다 잊은 것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는 나 이제 괜찮아 라고 말한다든지 SNS에 새 출발 같은 글을 올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게 마음이 완전히 정리돼서라기보다는 스스로를 다잡으려는 행동에 가까워요. 연애에서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직 미련은 남아있는데 그 미련이 힘들어서 오히려 더 단호하게 그만해야겠다 하고 선을 긋는 경우요. 지금 상대방은 딱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럼 상대방이 당신을 어떻게 떠올릴까요? 여기 나온 카드는 검의 7이에요. 이 카드는 솔직하지 못하고 속마음을 감추는 걸 보여줍니다. 상대방은 여전히 당신을 생각해요. 하지만 그 감정을 드러내진 않아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속으로만 끙끙 앓는 거죠. 예를 들어 당신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그날 하루 종일 생각이 나는데도 주변에는 아, 그래? 잘 지내나 보네 하고 툭 던지고 넘어가는 시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사실은 아직 좋아하는데 그걸 인정하면 내가 더 약해질까봐 괜히 무심한 척하고 지나갔던 경험. 상대방이 지금 딱 그래요. 마음은 남아있는데 표현은 못하고 스스로만 알고 넘어가려는 모습이에요. 그럼 왜 연락을 못하는 걸까요? 세 번째 카드인 펜타클의 4가 그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카드는 내 걸 꼭 붙잡고 지키려는 마음을 뜻합니다. 상대방은 지금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상태를 원하고 있어요. 당신에게 연락을 했다가 마음이 흔들리면 지금 쌓아놓은 생활이나 마음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금 이 상태, 자기 세계를 지키는 쪽을 택하는 겁니다. 연애로 비유하면 이래요.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러다 또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때문에 차라리 혼자인 게 낫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당신에게 연락하는 걸 미루고 자기만의 안전지대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향후 흐름을 보겠습니다. 나온 카드는 검의 8이에요. 이 카드는 스스로를 묶어두는 카드예요. 마음은 움직이고 싶어도 두려움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상대방은 아마 여러 번 연락을 고민할 거예요. 내가 먼저 톡을 보내면 반가워할까? 아니면 차갑게 나올까? 하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할 거예요. 근데 불안이 너무 커서 막상 행동은 못하는 거죠. 연애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번호를 눌렀다가 다시 지우고 카톡창을 열었다가 닫고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는 거요. 상대방도 지금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오더라도 아주 늦고 제한적일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 잘 지내? 한 줄 같은 되게 조심스러운 시도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지금 상대방은 과거를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여전히 생각하지만 그걸 드러내면 더 복잡해질까봐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정, 자기 세계를 지키려는 마음이 강해서 연락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쉽게 행동하진 못할 거예요. 연락이 온다면 아주 조심스럽고 늦게 소극적인 방식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번 카드들의 메시지예요. 결국 상대방은 지금도 당신을 의식하고 있어요. 다만 솔직하게 보여주지 않을 뿐 혼자서만 마음을 안고 있는 거죠.